자, 2부 시작할게요. 그래서 이제 주격조사가 이게 어디에 실제로 구현이 돼 있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게 그 세 가지 형태로 어떻게 구현되냐면 이거예요. 나란 말씀이 뒷게다 무자로 써서 여기 이런 전차를 어린 백성을 이루어서 홀빼 이거예요. 홀빼. 혹시 눈치를 채는지 모르겠는데 이거예요. 홀빼 같은 경우 이게 왜 선생님 이게 왜요? 왜? 이게 어떻게 해석이 어떻게 된 거니? 봐봐. 니르고저 자, 그게 어디냐면 실제 훈민정음 서문에서 예를 들어 드릴게요. 실제 훈민정음 서문에서 원문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니르고저 뭐 두목칭 얘기 안 할게요. 니르고저 그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그다음 여기 여린이유도 사실 설명을 하긴 해야 되는데 이거는 잘 안 나와. 그 잘 안 나오는 거에 비해서 설명이 좀 너무 어렵거든요. 여린이유의 쓰임새에 대해서 이건 나중에 혹시 문제 나오면 해줄게. 니르고저 홀빼이셔도 이 부분이에요. 그리고 참고로 선생님이 이걸 왜 홀빼라고 발음하냐면 이게 여린이시 있으면 얘가 얘를 꾸며주는 느낌이어서 얘를 된소리를 발음해야 되는 원칙이 또 있어. 그건 나중에 알려줄게 나중에. 그래서 거기서 이 부분이에요.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요 부분이야. 요 부분을 보시면요. 요 부분을 보시면 훈민정음 서문에서 실제 서문에서 예를 들면 이거 얘들아 해석 한번 해볼까? 해석이 어떻게 되니? 이르고자 이르다는 게 할 바가 있어도잖아요, 그죠? 할 바가 있어도잖아. 그래서 여기서 그게 바로 뭐냐면 물론 띄어쓰기 할 바 이 부분이란 말이야. 요게 요렇게 해석이 이렇게 된 거란 말이지. 그럼 얘들아 배라는 건 그럼 어떻게 나온 걸까? 이 배는 어떻게 된 거야? 할 바, 이 바라고 하는 의가 의존명사잖아. 뭐뭐 하는 바에서 의존명사잖아요, 그죠? 뭐뭐 하는 바가 먹는 노력하는 바가 있다 할 때 그 바 의존명사잖아. 그리고 얘가 얘를 꾸며주는 거고 이 배가 할 바 플러스 주격조사 이가 붙은 건데 할 바가 이거 주격조사잖아요. 할 바가 주격조사가 이렇게 붙은 건데 그런데 이제 여기 보세요. 이거 일반 모음이잖아요. 이게 일반 모음이니까 뭐가 없는 주격조사가 일반 모음이니까 뭐가 없는 이가 붙어야 돼요. 동그라미가 없는 이가 붙어야 되죠. 그러니까 바에다가 이렇게 붙는 거죠. 그래서 그다음에 얘를 뭐 해줘? 그다음에 얘를 뭐 해줘? 이렇게 위치를 클로즈 시켜버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배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해석은 어떻게 되는 거야? 요즘은 할 바가 이렇게 가야 돼. 요즘 가가 있으니까. 알겠니? 자, 아까 나 묘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니르고자 홀페이셔도가 말하고 이르고자 할 바가까지가 홀배까지 포함돼. 이거 미안 노란색 틀었어. 노란색을 여기까지 그으면 안 되지. 어디까지 거야 돼? 배까지 돼 있으니까 노란색을 어디까지 거야 되니? 할 바가까지 쳐야 되지. 미안 이렇게까지 쳐야 되는 거지. 됐나요? 끝. 그래서 주격조사기 끝. 자, 홀빼이셔도 마참내 별로 할 말 없고요. 제 뜨들 11번 이거 썼니? 11번 갈게요. 오늘 민재 오늘 미안한데 11번까지만 듣고 가라. 조금만 부지런 가자. 11번이요? 네, 빨리 할게. 11번 빨리 할게. 7분 안에 끝낼게. 5분 건. 11번에 뭐냐면 어두자음군이라고 하는 게 있어. 어두자음군. 빨리 해볼게요. 얘들아 발음 한번 해보자. 어두자음군 시작. 두가 뭐냐? 아까 두음법칙처럼 맨 앞에 말이라는 얘기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맨 앞말을 말하는 거고 얘는 초성을 말하는 거고 초성. 글자의 맨 앞에 있는 초성이죠. 자음은 당연히 자음이고 얘들아 이 군이라고 하는 게 뭐니? 뭐 군중심리 할 때 이거는 물이 여러 개 이런 뜻이거든요. 물이 그다음에 여러 개라는 뜻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게 7분 만에 해석이 가능한 설명이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 예전에 몇 번에서 배웠냐면 우리 자음체계도 배울 때 이런 게 있었어. 첫 번째 1번 자음체계도 배울 때 자 현대국어로 먼저 한번 가볼게요. 첫 번째 1번 현대국어로 먼저 가볼게.
현대국어 자음에는요. 현대국어 자음 중에서는 뭐가 있냐면 현대국어 자음 중에서 첫 번째 얘들아 쌍기역 같은 애들을 우리는 이거 뭐라고 그랬었니? 우리는 이거를 쌍자음이라고 하지. 그래서 얘들은 우리가 이걸 쌍자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뭐 얘들아 리을 기역 뭐 요런 애들은 뭐라고 그래요? 겹자음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거를 역시 600년 전으로 타임머신 한번 태워보자. 600년 전 15세기로 한번 가볼게요. 600년 15세기로 가보면요. 얘들아 이런 걸 쌍자음이라고 안 하고 이걸 뭐라고 그러니? 각자면. 뭐라고? 각자면. 그렇지! 각자병서라고 하지. 야 멋쟁이! 지금 대답 못하는 애들은 안 돼. 똑같은 선생한테 똑같이 배우고 똑같은 시간을 배우는데 대답 못하는 애들은 복습을 안 한 거야. 그 다음에 서로 다른 애들이 붙는 거야. 심지어 이런 것도 있어 그랬었지. 그때 이것도 있어 그랬었지. 서로 다른 게 붙는 건 뭐라고 그랬어? 합용병서. 그렇지! 잘한다 이놈들. 합용병서라고 했잖아요. 좋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 여기까지는 뭐 명칭만 다른 거니까 뭐 별로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 잘 들어보세요. 현대국어에서 잘 들어. 현대국어에서 쌍자음. 잘 들어. 자음은 원래 초성하고 종성에 쓰이는 글자잖아. 잘 집중해봐. 현대국어의 쌍자음이 초성에 나올 수 있어 없어? 나올 수 있어 없어? 우리나라 말에서 초성에 나올 수 있어 없어? 상자 나올 수 있잖아. 밥 먹을까? 왜 안 돼? 그죠? 빨래! 왜 안 돼? 되잖아요, 그죠? 쌍자음이 초성에 나올 수 있어요. 잠깐만, 쌍자음이 종성에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 왜 없어, 이 새끼야? 되는구나. 왜 안 돼? 왜 안 돼? 되는. 종성에도 나올 수 있죠. 근데 겹자음이 현대국어에서는 초성은 초성에 나올 수 있어 없어? 없죠. 근데 집중. 겹자음이 종성에 나올 수 있니 없니? 있어요. 있죠. 없다 같은 거 할 때 비읍 시읒. 물론 세 개는 없지만 그지? 있다고요. 그런데 이걸 600년 전으로 돌려볼게요. 아 필기 참 잘했다. 600년 전 돌려보시면요. 각자병서가 그 당시에 초성에 당연히 나올 수 있었고요. 종성에도 당연히 나올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합용병서도 종성에도 당연히 나올 수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얘가 심지어 뭐에도 나왔다고요. 초성에도 나올 수 있었다고요. 단 하나 차이점이 뭐야? 이거야 이거. 즉 지금 현재 겹자음이라고 말하는 중세국어의 합용병서 자음은 그 당시에는 뭐로도 나왔었다. 초성에도 나올 수가 있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뭐 있었어니? 대표적인 예가 뭐 있었어? 뭐 또 이런 글자. 또 이런 글자. 그 다음에 심지어 몇 글자짜리 있다고 그랬었니 내가? 세 글자리 있다고 그랬었지. 근데 내가 이거 발음 어떻게 한다고 그랬었니? 나 배울 때는 그냥 뒷소리를 된소리 한다는데 요즘은 앞소리도 조금 발음했을 것이다. 또 뭐 이렇게 한다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심지어 세 글자짜리도 있었잖아요. 비읍, 시옷, 디귿, 에, 때 이것도 있었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랬을 때 집중. 초성에 나오는 합용병서 자음을 따로 이 어두 자음군이라 명명한다. 그러면 어두자음군이란 말은 완전히 새로운 말이 아닌 거지. 그냥 지금 현대에는 나올 수 없는 겹자음이 초성에도 나오는 거를 그냥 어두자음군이라고 그냥 한마디 더 하는 거야. 뭔지 알겠니? 응. 자, 그럼 마지막 하나. 어두자음군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 어두자음군은 참고 CF. 자, 그렇다면 이 어두자음군은 15세기 때 쓰였다가 나중에 결국 뭘로 바뀌어버렸어? 결국 다 뭐로 바뀌어버렸어? 그냥 각자병서로 바뀌어버렸지. 그래서 또 같은 것도 뭐로 바뀌어버리고 그냥 이거로 바뀌어버리고 이것도 뭐로 바뀌어버리고 이렇게 바뀌어버렸지. 그래서 결국에는 다 뭐로 바뀌어버렸다?
각자 병소로 바뀌어버렸다. 근데 어 어두저항도 이쪽 파란 색깔 왼쪽에 있는 거 뭘 글씨예요? 따로 이. 아 그러니까 명칭을 하나 더 붙였다고. 각자 병소로 모두 바뀌었어. 그래서 그래서 따라서 현대 국어에는 초성의 겹자음이 뭐 하는 거예요? 겹자음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겹자음이 없는 거예요. 이 없게 된 거예요. 요게 어두장군이에요. 그러면 민재가 지금 마음 급하니까 훈민정음 서문에 나온 어두장군만 빨리 그 몇 개만 있는지 빨리만 봐봐봐. 여기서 첫 번째 봐봐. 여기 봐봐. 얘들아 말싸미 문자 아니할세 이건 어두장군이 아니지. 제일 민재야 이것만 하고 가.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어두장군이 뭐야? 두 번째 문단의 두 번째 줄에 있어. 뜨들. 그 다음에 또 뭐 있냐면 얘들아 못할 같은 건 어두장군이 아니죠. 이거는 초성이 아니니까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어. 아 두 개 더 있어. 숨에 하나 더 있어. 땅? 따라민이라 이렇게. 알겠죠? 이렇게. 오케이 여기까지. 이게 11번이에요. 자 민재는 퇴근하시고 여러분은 아직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만 더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어두장군 설명됐죠? 그러니까 어두장군은 별로 어려운 개념이 아니라 우리 지난번에 처음에 자음 체계도 배울 때 그때 걸만 잘 공부했으면 되는 거야. 수고했고 지금 이거 꼭 공부하시고요. 저 내일 본 수업 시간 8시다. 민진아 저기 화요일날은 8시 본 수업 시간. 됐죠? 자 11번 끝났어요. 뜨들 싫어 표디는 설명 안 합니다. 국유화가 안 돼 있다는 거. 못할 노미 한이라 자 그다음 얘들아 하다 이거 많다 이게 했었죠. 그다음 노미 같은 거 이어적기 내 일할 위하야 위도 이거 동물정치 한참 비교 설명 안 해도 되지. 어여삐 너기어 두음법칙 설명 안 해도 되지. 봐봐 파파 나가잖아. 왜? 이미 다 뭐 했던 것들이니까 설명됐던 것들이니까. 어여삐 너기어 세로 스물 원순모마 여듭 짜 동물정치 한참 병요 짜 아이고 중요한 거 하나 나왔네요. 12번 이것도 근데 우리 이미 뭐해서 했냐면요. 이미 현대고에서 할 때 했던 거야. 12번이 바로 뭐냐면 모음조화라고 하는 거야. 모음조화.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끝낼 거예요. 자 모음조화예요. 모음조화. 짜랄 맹간오니 사람마다 해요. 수비 니겨 날로 숨에. 그럼 몇 개만 더 하면 되냐면요. 하나 두 개만 더 하면 돼. 이거 빼고. 그러니까 총 15번 14번까지만 갈 거야. 자, 모음조화라고 하는 것은 뭐냐? 첫 번째 개념부터 가볼게요. 개념. 더 가볼게요. 자음 뒤에는 양성 모음 뒤에는 역시 뭐가 나와요? 뒤에는 양성 모음이 나오고요. 모음이 나오고 음성이나 중성 모음 뒤에는 뭐가 나오는 거예요? 음성 모음이 연달아 나오는 현상이에요. 연달아 나와서 모음끼리 조화, 하모니. 조화가 하모니잖아요. 하모니. 그래서 모음 조화라고 하는 거. 하모니를 이루는 현상이야. 그럼 이건 왜 나오느냐? 이루는 현상을 말하는 것인데, 그럼 이건 왜 있느냐라고 얘기한다면 자 기본적으로 보세요. 자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봐보세요. 양성은요. 양성 모음은 잠깐만 나 봐봐. 니네 양성 모음 문성 모음 다 아니? 알지? 양성 모음은 뭐 하는 거야? 위로 삐치거나 어디로 삐치는 것들 말하는 거야. 오른쪽으로 삐치는 거. 이거 다 이건 저기 할 때 했던 거지. 우리 그 1학기 중간고사 때 했던 거죠. 아래로 삐치거나 왼쪽으로 삐치면 음성 모음이지. 그다음에 잠깐 집중. 위로도 없고 위로도 점이 없고 아래로 점이 없어. 는 양성이야, 음성이야? 이게 중성. 이가 중성. 왼쪽도 아니고 오른쪽도 아니고. 이건 음성.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 자, 여기서 배경지식 하나 써보자. 배경지식. 자, 배경지식.
이거 제가 예전에 혹시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요? 이렇게 해가지고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이거 했던 거 기억날 거예요. 그러니까 문법은 하여튼 누적이야. 언제든지 배웠던 게 무조건 다시 써먹을 수밖에 없어요. 자, 배경 지식이요. 양성모음은 뭐예요? 양성모음은 이거를 기준으로 어디 쪽에 있어야 되는 거야? 오른쪽이나 그 다음에 수평을 기준으로 어디에 개수는 상관없어요. 위로. 즉 오른쪽에 삐쳐나오는 거지. 오른쪽이나 위에 삐쳐나오는 걸 양성모음이라고 그래. 개수는 상관이 없어. 자, 음성모음은 뭐예요? 음성모음은 반대입니다. 음성모음 반대예요. 얘는 이 짝대기를 기준으로 왼쪽이나 그 다음에 이 수평선 땅이죠. 천지인할 때 이걸 기준으로 아래에 찍히는 거를 뭐라고 그래? 아래에다가 우, 유 이런 거 이렇게 아래쪽에 찍히는 거를 음성모음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참고로 여기서 중요한 사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 은은 어떻게 해요? 얘는 위도 없고 아래도 없잖아요. 얘는 뭐로 취급해줘요? 얘는 음성 취급해주고요. 그 다음에 좌우에 아무것도 없는 이는 뭐로 표기해줘요? 얘는 중성 취급을 해주는데 이게 별로 의미가 없는 게 중성 모음 취급을 해주는 게 근데 별로 의미가 없는 게 왜냐면 모음 조화는요 음성이나 중성 뒤에는 다 그냥 음성이 오고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 양성 뒤에만 양성 모음이 따라오고 음성이나 다른 경우에는 다 음성이 따라온다고 생각하면 돼. 근데 이게 왜 모음 조화라는 걸 왜 하느냐라고 한다면 양성은 잘 보세요. 양성이 기본적으로요. 아, 오에서 오 기본적으로 입이 좀 더 많이 벌어져요. 입을 좀 더 개방을 해야 돼요. 자, 세민아 발음 한번 해볼까요? 아 해봐. 아. 물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보통 좀 크게 벌어지죠. 근데 한번 해볼래요? 어를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어는 그냥 이 정도만 하면 되죠. 어만 하면 되죠. 그 다음에 음성은 입이 좀 덜 벌어져. 입을 덜 개방해요. 그렇다면 여기서 퀴즈. 우진아, 경제성을 얘기한다면 양성이 더 발음하기 편한 거야? 음성이 편한 거야? 음성이 편한 거지. 아니 아무래도 그 투자를 덜하는 게 가성비가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럼 보세요. 그럼 만약에 이거 한번 봐봐. 8이란 말이고 여기다가 8 그냥 열받아가지고 막 팔짝팔짝 뛰었다 같은 거 할 때 팔짝이 나오는 게 좋겠느냐 팔쩍이 나오는 게 좋겠느냐 팔짝이 나오는 게 좋겠느냐 팔쩍이 나오는 게 좋겠냐를 생각을 해봐. 앞에가 꼭 아여서가 아니라 양성이잖아. 그치? 그럼 양성이면 기본적으로 입을 뭐한 상태야? 좀 넓게 벌린 상태지. 근데 여기서 이걸 골라주면 어떻게 되니? 넓혔다가 다시 뭐 해야 돼? 좁혔다가 다시 넓혔다가 좁혔다가 이 지랄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발음이 당연히 어때? 팔쪽 해야 되잖아. 근데 이걸 골라준 게 아니라 뭘 골라주면 같은 양성을 골라주면 계속 뭐한 상태로만 쭉 가면 돼. 그냥 벌린 상태로만 가면 되죠. 팔짝 벌린 상태로만 가면 되지. 그럼 만약에 얘를 팔을 만약에 뭐로 바꿨어? 펄로 바꿔봐봐.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입을 뭐 하지 않았어? 많이 개방하지 않았지. 그럼 그때는 계속 개방하지 않는 이거를 써주는 게 더 펄쩍이 더 발음이 편한 거죠. 그럼 모음조화도 결국 뭐 하려고 하는 거야? 발음이 편하려고 하는 거야. 근데 모음조화는요. 자, 이거 됐죠? 자, 됐어요? 자, 지울게요. 3번. 그런데 3번. 오늘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3번. 현대국어에서는 일부 음성상징어
일부 어미. 그 다음에 일부 어미 등 이 정도. 자, 일부 음성 상징어 예를 들어줄게. 자, 일부 음성 상징어 예를 들어줄게요. 일부 음성 상징어. 이거 좀 저기 있습니다. 다시. 현대국어에서는 일부 음성 상징어. 자, 예를 들어서 봐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게 있었냐면 팔 얘가 아가 나오면 얘도 팔짝이 나오는 거지. 팔짝 이렇게 되는 거야. 음성 상징어. 근데 얘가 만약에 풀로 바꿔볼게. 풀. 얘들아 풀적이란 말이 잘 있는지 모르겠지만 얘들아 잘 봐봐. 이게 아가 나와서 아가 아니야. 서윤아 풀이면은 양성이야 음성이야. 그러니까 이때는 아가 아니라 뭐가 나와야 되는 거야? 풀적이 나오는 거지. 이렇게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서로 어떻게 되는 거야? 서로 치환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서로 어떻게 돼? 서로 치환이 되는 거예요. 교환이 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근데 약간 양성이 약간 좀 가볍고 귀여운 느낌이야. 그리고 음성이 좀 크고 무겁고 어두운 느낌이야. 자, 예를 들어서 봐봐. 옷이 알록달록한 옷을 입었다. 그럼 약간 좀 귀여운 모양이고 좀 이런 느낌이지. 근데 얼룩덜룩했다 그러면 뭔가 김치국물이 튀긴 것 같은 약간 그런 안 좋은 느낌이죠, 그죠? 그 다음에 물론 깡충하지만 뭐 팔짝은 약간 이런 느낌이지. 아, 팔보다 이게 낫지 않아? 미안해. 이거 좀 고치자. 폴짝으로 하자. 이게 좀 더 낫겠다. 미안해. 이거 좀 바꿀게. 좀 바꿀게. 미안해요. 이게 음성이니까 폴짝하면 약간 귀여운 여학생이 막 약간 이런 느낌이지. 근데 풀적하기는 뭔가 큰 뭐 괴물이든 뭐 이런 느낌이잖아, 그죠? 자, 일부 음성 상징어 남아 있어요. 자, 두 번째 일부 어미. 어간디 일부 어미 어떻게 나와 있어? 잘 보세요. 잡다 다음에는 명령 어미로 뭐가 나와요? 자, 잡다는 이거 뭐예요? 잡다는 양성이죠. 그러니까 명령 어미로 서윤아 명령 어미로 뭐가 나와? 아라가 나와야 돼, 어라가 나와야 돼. 아라가 나오죠. 아라가 나오죠. 근데 먹이 나왔어. 먹은 음성이지. 꼭 어여서가 아니라 음성이죠. 어쨌든 간에. 그럼 먹다 뒤에는 재율아 먹다 뒤에는 아라가 나오는 게 아니라 뭐가 나와버려? 아라가 아니라 어라가 나오지. 그럼 이것도 역시 뭐 지켜주는 거예요? 모음조라 뭐 해주는 거예요? 지켜주는 거죠. 그래서 자 정리해볼게요. 아, 그럼 선생님 현대고에서도 모음조가 꽤 많네요. 아니야. 여기에만 남아있어. 그러니까 현대고에서는 일부 음성 상징어 일부 어미에서만 명맥이 유지되고 있을 뿐. 명맥이 유지되고 있어. 근데 왜 명맥이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참고로 그래서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줄게. 이게 깨지고 있어요. 이것도 많이 깨지고 있어. 얘들아 선생님 초등학생 때 있잖아요. 이거 정말 놀라운 사실. 나 초등학생 때라고 해봐 기껏해야 너네보다 한 세대 정도밖에 안 빠르잖아요. 근데 선생님 초등학생 때는 토끼가 어떻게 뛴다 그랬을까? 깡총이라고 그랬고 이거를 껑으로 바꾸면 어떻게 바꿔? 껑충이라고 그랬거든. 근데 이거 둘 다 요즘 표준어가 아니야. 요즘은 깡충이야. 그럼 얘들아 깡충 집중. 지금 하윤이도 깡충이면 모음자 지켜준 거야? 안 지켜준 거야? 안 지켜준 거죠. 근데 요즘 이게 표준어야. 그러니까 모음조화는 지금 거의 급격하게 못되고 있어. 그 원칙을 지켜주지 않는 서로 빠그러져 가고 있어. 근데 그 이유까지 설명하려면 너무 얘기가 긴데 일단
그래서보다 명맥이 유지되는 수준이라고. 근데 내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그러면 서윤아 그럼 무슨 뜻일까? 15세기 때는 어땠었다는 얘기야? 지금은 명맥만 유지한데 15세기 때는 굉장히 어떻게 지켰다는 얘기일까? 철저히 지켰다는 얘기야. 그러나 현대군 이렇지. 600년 전으로 가볼게요. 600년 전으로 가보시면요. 중세국어에 가서는 철저했어요. 뭐로 가서는요. 모든 뭐라고 얘기할 수도 없어. 심지어 조사까지도 모든 영역에서 철저히 지켰어요. 같은 원리 원칙성이 큰 거 철저히 지켰어요. 이게 슬슬 파괴되기 시작한 게 중세국어에 근대국어에 와서예요. 철저히 지켰어요. 자, 그럼 그 예를 들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어드리도록 할게. 자, 볼게요. 잠깐만요. 이거 한번 가볼게요. 어디 보실 거냐면요. 봐보세요. 자, 이런 전차로 어린 백성이 니르고저 홀빼이셔도 마침내 제 뜻을 실업해디 못할 놈이 하니라 내 일할 위하여 어여삐 너기어 새로 28자랄 맹가노니에서 이 두 글자를 볼 거예요. 자, 그 증거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훈민정음 서문에서 자, 이것만 끝낼게요. 훈민정음 서문에서 증거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증거 첫 번째 제 뜻을 실업하지 못한다 할 때 첫 번째 예 1번 한번 가볼게요. 제 뜻을 실업하지 못한다. 자, 이거 분석해 볼래? 이 뜻은 어떻게 되는 거니? 뜻에다가 목적격 조사로 알이 붙을 수도 있고 을이 붙을 수 있어. 얘들아 잠깐만 이거 봐봐. 이거 발음해봐. 알 이거 알 해야지. 이건 양성용이야 음성용이야? 이건 양성용이야. 아 발음이니까. 이건 무슨 용이야? 음성용이야. 요건 뭐라고요? 요건 양성용 조사야. 양성용 목적격 조사야. 그 다음 얘는 무슨 용이야? 음성용 목적격 조사야. 그러면 뜻 같은 경우에 우진아 이 뜻 할 때 의잖아. 이거 양성이야 음성이야 이거. 은은 이거 음성이죠. 그럼 여기서는 그럼 이번에 알을 골라줘야 돼, 을을 골라줘야 되는 거야. 목적격 조사로. 어디요? 여기서 둘 중에 뭘 골라줘야 되냐고. 밑에요. 이걸 골라주지. 이게 선택이 되지. 이게 선택이 돼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야? 뜻, 을. 그 다음에 무슨 적게 해줘야 돼? 맨 마지막은 제일아 맨 마지막에 무슨 적게 해줘야 돼? 맨 마지막에 무슨 적게 해줘야 돼? 중세국어의 맨 마지막은 무슨 적게 해줘야 돼? 이어적기. 그래서 뜻을 이렇게 된 거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는 이어적기. 재열아 복습 좀 해야 된다. 복습 안 한다. 이렇게 나왔다고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니? 음성이니까 조사.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조사도 두 세트씩 있었던 거야. 요즘은 을밖에 없잖아. 근데 그 당시에는 알, 을, 랄을 두 개씩 있었던 거야. 왜? 좀 더 모았기 위해서, 지켜주기 위해서. 자, 그런데 예문 2번 해볼게요. 예문 2번에 음성만 있느냐? 예문 2번에 어떤 거 보시냐면요. 이거예요. 새로 스물 여듭자랄 맹가는이에요. 새로 스물 여듭. 자, 이거 볼게요. 스물 여듭 짜. 이거 짜죠. 동조 짜.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랄이 나올 수도 있고 르이 나올 수도 있었던 거야. 자, 이건 다시 필기 안 해도 되지. 랄은 재원아, 랄은 양성용이야, 음성용? 이거 양성용으로 준비된 거야, 음성용으로 준비된 거야? 랄은 양성용이고, 르는 무슨 용이야? 음성용이지. 그런데 스물 여듭 짜라고 돼 있어요. 얘들아, 다 같이 아래야는 양성모음이야, 음성모음이야? 양성이죠. 얘는 양성이죠. 그러니까 이때는 르이 아니라 뭘 선택해 준다는 얘기니? 라를 선택해 주는 거지. 이걸 선택해 주지.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니?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28 여듭 짤이 되는 거지 이렇게. 그런데 이걸 현대국어로 바꿔볼까요? 이걸 현대국어로 바꿔볼까요? 현대국어는 모든 조사, 거의 조사가 다 음성이야. 이걸 현대국어로 바꿔볼게. 얘들아, 뜨들 같은 건 어때요? 역시 뜻. 다음에 뭐 나와? 을 나오죠. 근데 이거 우리말로 바꿔봐봐. 여덟 자. 그다음 뭐야? 여덟 자 다음에 뭐야? 자 다음에 뭐니? 여덟 자 르리잖아. 랄이라고 안 하잖아. 지금 랄이란 말이 아예 없잖아. 르리지. 그럼 무슨 뜻이니? 지금은 조사가 아예 양성용, 음성용이 아예 없죠. 무조건 음성용밖에 없지. 근데 그 당시엔 조사도 한 세트씩 있었다는 얘기죠. 이거 뭐 말인지 가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기가 양음성이든 여기가 양성이든 그럼 얘 정확히 말하면 요 부분이 어느 부분이 제일이라 그럼 어느 부분이 정확히 어느 부분이 이거는 모음조화 지켰다고 볼 수 있지만 요 부분이 뭐 한 거니? 모음조화 뭐 된 거니? 모음조화가 무너진 거지. 조화가 지금 따라오고 있니? 파괴된 거지. 근데 사실은 파괴라고 말하기도 힘든 게 뭐냐면 지금은 아예 양성용 저기가 없어요. 조사가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정리해볼게. 심지어 조사까지. 이거 심지어 조사까지. 자, 총 정리해볼게. 다 끝났어? 정리해보자. 정리해볼게. 모음조화라고 하는 건 뭐다? 양성 기본적으로 입을 좀 크게 벌리는 스타일이다. 그러니까 양성 모음 글자가 앞에 나오면은 그 뒷글자도 양성 글자를 넣어주는 게 발음이 좀 더 편하다. 음성은 입을 좀 덜 벌린다. 그러니까 뒤에도 음성 글자가 나오는 게 좀 더 발음이 편하다. 그래서 양성은 양성대로, 음성은 음성대로 같은 끼리끼리 논다고 해서 모음 뭐라 그런다? 조화, 하모니라고 한다. 근데 지금 현대고는 일부 음성 상징어와 그것도 음성 상징어도 많이 깡충깡충처럼 많이 무너졌어요. 일부 어미에서만 그냥 잠깐 어느 정도 남아있는 정도인데 15세기 600년 전에는요. 얘네들은 물론이거니와 심지어 조사도 두 개씩 있었다고. 앞글자에 따라서 양성용으로 대기하고 있는 놈, 앞글자에 따라서 양성용으로 대기하고 있는 놈, 음성용으로 대기한 놈이 있어서 앞에가 양성이다 그러면 얘가 출전하고 음성이다 그러면 얘가 출전했다는 얘기죠. 그만큼 철저했다는 얘기죠. 그 대표적인 예가 지금은 뜻 음성이지만 음성이니까 을 나오고 여덟자 양성이어도 그냥 음성이죠. 왜? 지금은 목적격 조사로 을을밖에 없지. 을을 다 무슨 용이야? 전부 다 음성용이지. 그러니까 음성용이 앞에 양성이든 음성이든 다 그냥 음성용이 나오지. 근데 그 당시에는 자 발음해봅시다. 알을 시작. 랄을 시작. 그 당시에는 조사도 다 몇 개씩 있었다. 두 세트씩. 한 세트씩 두 개가 있었다. 양성용 하나, 음성용 하나에서 한 세트였다. 그래서 뜻 다음에는 을이 선택된 건 당연한 거고 짜같이 아래 양성이 나올 때는 지금은 없는 르리 아니라 랄이 선택해서 짜랄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보다 모든 영역에서 훨씬 철저하게 지켰다. 이게 모음조화야. 알겠니? 자, 근데 그 모음조화가 어디에 또 있냐면요. 나중에 수메란 데서 나올 건데요. 자, 그래서 오늘 배운 거 총 한번 정리해볼게. 오늘 배운 거 총 정리해봅시다. 자, 오늘 배운 거 첫 번째 뭐 배웠냐면 자, 오늘 아마 9번서부터 배웠나요? 발음 편하게 하는 3종 세트 기억나시죠? 오늘 좀 많이 배웠어요. 지난번에 좀 굵직한 거를 2개 반 정도 배웠는데 오늘은 좀 안 굵직한 건 아니지만 좀 중간 크기 되는 거 한 4개 정도 배웠어요. 자, 발음 편하게 하는 3종 세트. 구개음악, 두음법칙, 원순모마가 그 당시엔 전혀 존재하지도 않았다는 거. 그래서 그 예까지 알려드렸었어요. 그 상태에서 두음법칙이 구개음악가 뭐고 두음법칙이 뭐고 그다음에 구개음악가 뭔지 원순모마가 뭔지까지 알려드렸는데 특히 원순모마 같은 경우는 무조건 평순이 원순으로 된다고 원순모마가 아니라 순음 아래에서만 원순모마가 이루어진 것이다. 자, 그다음에 또 알려줬던 게 바로 뭐예요? 그다음에 알려줬던 게 그래서 이제 각각 예를 알려드렸고 그다음에 주격조사 배웠었고요. 그다음에 어두장군 배웠고요. 그다음에 또 뭐 배웠어요? 모음조까지 이렇게 배웠네. 맞나요?
이렇게 배웠어요. 그럼 앞으로 우리 딱 몇 개 남았냐면 맥시멈 3개거든요. 첫 번째가 수비할 때 순경음 비읍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 수매할 때 명사형 전성음이라는 게 있고요. 이 2개만 넣으면 될 것 같아. 이 2개만 넣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이 2개만 총 1년 번호가 14번까지 나가겠죠. 14번까지 나가면 드디어 이 힘든 여러분 어머님 아버님들도 굉장히 힘들게 배웠을 600년 전 우리나라 말 대표적인 훈민정음 서문이 일단 수업은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아하니 뭐 내가 누구를 뭐라고 하고 뭐 이렇게 뭐 편애하고 이런 건 아닌데 복습이 좀 안 돼 있는 친구들 좀 있는 것 같네. 그러니까 기존에 복습했던 친구들도 당연히 복습하고 그 다음에 기존에 복습이 좀 안 돼 있던 친구들 복습을 하는데 지금 여기 저 방송 보는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복습은 근데 재원아 복습은 어떻게 돼? 오늘 배운 거면 복습하는 거 아니지? 항상 복습은 무슨 복습이야? 누적 복습이죠. 우리 첫 시간에 후민정음 제자원리서부터 다 있거든요. 밑에 다 있거든요. 이어서부터 계속 누적 복습이야. 물론 그걸 매번 다 보라는 건 아닌데 종이로 공부를 하다가 필기된 걸로 공부를 하다가 선생님 필기를 많이 해놨으니까요. 필기된 걸로 공부를 하다가 이게 뭐였지? 필기된 게 이해가 잘 안 되네. 그러면 그 부분 찾아서 제목 다 있으니까 그 부분 찾아서 다시 보시고 꼭 이해하시고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 배운 모음조화가 이해가 안 되면은 그 다음 시간에 앞으로 하게 될 2개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 금요일날은 1시입니다. 금요일날 1시에는 나머지 2개를 더 배우고 그 다음에 이랬던 훈민정음이 100년 후에 즉 역시 16세기 근데 16세기도 후기 중세 국어긴 해요. 어느 정도 뭐가 살짝 바뀌었는지 그걸 보도록 할 텐데 그건 별로 어렵지 않아. 왜? 이미 개념은 중요한 개념은 다 배웠으니 그거 어떻게 바뀌었느냐 어떻게 적용됐느냐 또는 적용이 이제 안 되느냐 이런 것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 예습은 필요 없어요. 항상 뭐만? 복습만 제대로 누적 복습만 제대로 좀 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뭔지 아시겠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예요. 수고했어요. 내일 본 수업 시간 6시하고 8시에 자 고음고 6시 중충고 8시에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금요일날 1시에 지금 오늘이 5회차 수업이었니? 5회차 6회차 그치? 6회차 특강 시간으로 만나도록 해요. 자 지금 이 수업은 바로 또 영상으로 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았어요. 더운 날씨 건강 조심하시고 안녕.